반갑습니다.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조화를 못하는 직원이 AI를 무기로 삼을 때 생기는 기만 현상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인공지능 시대, 소위 말해서 LLM이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고민이 조금 빠졌을 것 같습니다. LLM이 다 해주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누군가가 LLM 수준의 결과만 가져올 때 그 답답함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어떠한 관계에 대한 무슨 신뢰의 증표 이런 게 아니라 혹은 그녀가 만든 성과물에 대한 리워드 개념으로 우리는 급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LLM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요. 어떤 기만 현상이 있고, 그리고 리더로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알고 조직 운영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조직 전체의 리스크 신호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어떠한 순간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보는 구조로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LM이라고 하는 것이 만능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눈치를 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구조화된 역량이 투입이 되어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이것 좀 알려줘, 이것 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LLM이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구조를 짜고 어떤 프레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들을 요청했을 때 LLM은 반응을 더 디테일하게 해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모르고 LLM만 쓰는 조직원이 있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아닐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또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또 따로 말씀드릴 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LLM은 어떤 사용자의 물음에 대해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률로 계산한 벡터 값들을 결과로 제시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LLM 강의에서 얘기하는 프롬프트가 몇 개네, 프롬프트를 다 다운받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구조를 짜고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야, 내가 필요한 값들을 다 넣어야 연산한 값들을 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아마 자기의 일을 LLM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팀원은 여기 단계까지 LLM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요. 전후 맥락이 없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알려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로 기획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떠한 결과물이 잘 나오겠다라는 걸 기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말은 잘 하는데 그 결과물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때 리스크가 있다.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슬픈, 좀 안타까운 지점은 LLM을 쓴 사람도 열심히 했다라고 할 거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조직을 이끄는 입장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차이를 모르고 나는 이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시군요. 열심히 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결과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쓰지도 못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시 리더인 내가 또 일을 해야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왜 이 역할을 그 혹은 그녀가 맡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될 여지가 보이면요.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LLM에 돌려서 자기의 생각처럼 포장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LLM 예전에 왜 우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 아바타 소개팅 같은 게 있죠. 그런 상황 같지 않습니까? LLM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LLM 이용료만 내면 되는데 사람에게는 월급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내 자원이 오남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아지겠지라는 것은 리더의 선한 의지일 뿐이고요. 그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익숙한 팀원이라면, 여기에 익숙한 직원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넘어가네? 이걸 검사를 하지 않네? 편하네? 이렇게 여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발견하셨다면 한 번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지에 관해서 섹션 2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에서는요. 어떤 게 그럼 AIT가 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2025년 8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패턴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은 되게 잘하지만 이 사람의 결과물이 그 말과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기획을 하거나 처음부터 머리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거를 그냥 이거 알려줘,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로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의사를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도요. 이런 정형화된 LLM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따르는 글들이라면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LLM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LLM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말에 공감을 매우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대표자의 입장에 100% 공감한다거나 뭐 공감은 할 수 있지만 매 대화마다 매 보고서마다 공감하고 100% 동의하고 100% 찬성 자기 생각이 그럼 없다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유가 이 사람이 이런 기술적인 배경이 있었나?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이 있었나? 평소에 이 사람하고 매칭이 안 되는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받았다라는 소리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이런 표현들, 강조 표현들이나 부연 설명 표현들을 보통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편집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보고서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바로 아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심지어 제가 창업평가를 가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제출을 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오늘날 더 중요해진 게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개인의 사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내용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근태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나 우리가 보통 LLM이 느리다 이러면 보통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에버노트나 이런 여러 가지 메모 앱으로 뭘 쓰거나 기획을 다시 돌아보거나 뭔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LLM의 응답이 늦을 때 졸거나 LLM이 없으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패턴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LLM의 역할을 사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LM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무 시간에? 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반복된다면요. 이 LLM의 응답이 늦을 때마다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 그거는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리더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가를 세 번째 섹션으로 정해봤습니다. LLM의 올바른 기획 방법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구조화하는 거고요. 방향을 잡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력물을 좀 의심되는 출력물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이모지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본인의 생각이 왜 없습니까? 라고 조금 더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경로라든지 생각의 구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LM은 인류 보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 조직이 맞닥뜨린 현실의 맥락을 다 반영을 한 결과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LLM 사용자로서 결과물이 올라온다.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거나 그 직원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서운함을 표현한다. 서운한 감정은 달래주고요. 결과는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서운하다 그러고 감정적으로 하면 뭔가 내가 꼰대인가? 내가 잘못 요청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구조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직이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은 달래주지만 결과는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반복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를 몰라주다니 서운합니다. 이런 말들로 포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LLM 티가 안 나야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봐도 LLM으로 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기만이고 그게 리스크라는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그렇게 결과물이 올 것 같으면 월 사용료만 내면 되지. 그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달래줘야 되지만 결과는 요구해야 된다. 우리는 조직의 관점에서
구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화를 하게 되면서 LLM을 쓰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분들이 더 이상 폐업을 하지 않도록 하면 선한 리더십이 오남용되는 위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잘하겠지, 조금만 지나면 알아서 성장하겠지라는 생각에 조금 더 마음을 주고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빡빡하지 않구나.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LLM으로 결과를 제출해도 뭐라 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상한 학습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알고 나면 리더는 흑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검증된 사람에게만 따뜻함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과를 내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구분을 하자. 이렇게 관점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를 기대효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직 전체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성장은 결과로 증명을 해야지 감정으로 포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조직 전체에 알릴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리더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직 전체에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적응할 겨를도 없이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요. 핵심은 내가 구조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따뜻한 품에서 잘 성장하겠지는 리더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를 요구하고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리스크적인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알림도 받고 싶고 우리 재생 목록에 추가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님들을 존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